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흔히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2019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걸 보니 이런 표현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 함께하는 분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1년간의 서산시 현안 문제를 되돌아보고 남은 과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맹정우 서산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취임 1주년 때 나오셨으니까 이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것이 한 7, 8개월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함께하는 각오 한마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글쎄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쏜살같이 지나온 시기 맞고요. 그동안에 우리 시와 관련된 미래 계획과 관련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됐고, 내년부터는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속도감 있게 시정이 아마 변해가는 것을 우리 시민들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변화들을 또 보여드리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임무라는 생각을 갖고 요즘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차근차근 잘 진행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차근차근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오 단단히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맹정우 서산시장과 함께하는 헬로 이슈 토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시장님 원래 당초에 이제 서산시의 비전과 슬로건을 시민 중심의 서산이라고 만드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연말인데 지난 1년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돌아보니까 어떠신가요? 그렇게 진행이 됐나요? 그 평가는 제가 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선 7기 우리 서산시정의 구호가 슬로건이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민의 서산을 만들겠다, 시민이 시장인 서산을 만들겠다는 의지들을 여러 번 밝혔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시는 소통, 협업, 시민의 가치를 우리 시정의 키워드로 삼아서 이렇게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바로 저는 처음에는 속도가 더딘 과정인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듣고 따르는 것이 결국은 또 속도가 제일 빠르더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행정이 전과는 달리 행정 일방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평가를 해주셔서 저도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프로그램 성격 자체가 후한 점수를 주는 프로그램은 아닌데요, 시장님. 네. 제가 후한 점수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서산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대동 자원회수 시설, 터미널 이전 문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몇 년 동안 굉장히 시끄럽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들이 주민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잘 해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정이 달라진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시청 앞에 천막이 사라졌다. 네. 시청 앞에 현수막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지역사회 갈등들이 그나마 많이 해결되어 가고 있고 시정이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네. 의미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네. 네. 자원 해수시설, 양대동 소각장 문제도 중요한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이었는데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문제거든요. 네. 시민들의 문제를 시민 스스로 정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에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이렇게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은 똑같아요. 양대동에 소각장을 짓겠다는 거, 제가 취임하기 이전이나 취임하고 이후에 정책 결정은 똑같은데 시민들이 이 정책에 대한 신뢰는 크게 달라졌어요. 네. 왜냐하면은 시민 여러분이 스스로
정해왔기 때문에 네. 우리 시를 믿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석동 도시개발 터미널 이전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난상 토론,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정책의 방향을 정했는데 정하고 나니까 찬성 반대 측에 있었던 시민들이 우리 서산시의 정책을 존중을 해줬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통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민 중심으로 행정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지역의 오래된 갈등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이 이렇게 좀 되풀이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떤 거를 통해서 느끼시나요? 일단은 몇 가지 사례들이 좀 네. 있거든요. 예를 좀 들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준다면은 저희 시가 온통서산이라는 거를 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온라인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제도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시민들과 우리 행정이 직접 소통하는 과정이고 전에는 시민들이 시에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어느 부서를 가야 될지 몰랐고 민원을 접수받은 직원도 이거는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시민들과 직접 민원을 소통하고 있고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의 경우 바로바로 처리가 돼요. 그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확인하느냐 직접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조치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전하고는 달라졌구나. 민원을 제기해도 반응이 빠르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산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행사장을 가실 수도 있고 회의를 가실 수도 있고 이럴 때 말 한마디에서도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 시민들도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를 느끼실 때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일단 악수를 정치인들, 시장들은 많이 하잖아요. 다가오는 손에서 오는 느낌들이 조금 바로 틀린가요? 다른 거를 느낄 수 있고요. 일단 시장이 모든 걸 다 잘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응원들을 해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행정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구나.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먹고 사는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민 갈등을 빚었던 문제들은 그래도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그러니까 기업 유치라든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천수만 특구 문제도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글로벌 외자 유치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어떻게 조금 이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십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닥친 문제가 지금 저성장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거는 단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저성장의 늪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 경기만을 핑계로 시장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자 유치에 대한 성과가 아주 컸던 해입니다. 프랑스 토탈사로부터 5억 달러의 예자를 유치했고 또 중국의 CGNPC사로부터 발전회사거든요. 중국 최대 발전회사로부터 1억 달러의 예자를 유치했는데 이렇게 되면 6억 달러 하잖아요. 충청남도가 예자 유치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한 광역자치단체인데 얼마를 했느냐면은 9억 2천만 달러였어요. 그거 사실 대단한 건데요. 그러면은 충남도의 예자 유치의 한 65%를 우리 서산시가 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는 경제 성장의 기반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져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바이오 웰빙 연구 특구와 관련돼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 전에 특구 변경 심의위원회에서
바이오 웰빙 연구 특구에 대한 변경안이 승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직선 주행 시험로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우리 서산시도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큽니다. 그런데 부품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고 연구 시설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직선 주행 시험로가 특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제 제조업뿐만 아니라 연구 시설들도 하나씩 더 갖춰가게 되고요.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자동차의 주 흐름이 될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주민들, 소상공인들이 특히 피부로 와닿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역사랑 상품권이 그래도 조금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지역 화폐인 서산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가 당초에 8월에 지역화폐를 5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했거든요. 이거는 천안 아산보다 충남에서 최대 규모로 발행을 했는데 이것이 잘 판매가 될까 걱정을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이게 불과 될까? 예. 2달, 3달 만에 완판이 돼서 추가로 20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 추가로 발행한 20억 원까지 70억 원이 지금 다 완판이 됐는데 돈의 평균 보면은 한 15억 정도 판매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시의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성공을 거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시가 좀 상품권을 좀 할인해서 판매도 했고 그리고 솔직하시네요. 네. 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이 2,500개 네. 점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모든 가게들이 이 상품권을 취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품권도 이용해 줬지만 서산에 있는 대기업들이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하면 정말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네. 아저씨가 네. 서산에서 네. 회사를 다니는데 네. 거주지는 수도권이었어요. 거기 부인 되는 분이 네. 신랑이 가지고 온 상품권이 서산사랑 상품권이라는 거예요. 네. 전에는 온누리 상품권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 서산사랑 상품권은 서산에서밖에 쓸 수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 서산에 장 보러 와야 되겠다라는 전화를 저도 직접 받았는데 지역의 자본들이 여계로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효과,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지역 경제가 저는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주민들의 평가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확대해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동안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폐 위주였거든요. 네. 근데 젊은이들이 좀 불편하다고 그래요. 오. 요즘은 다 모바일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0억 원 규모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인데 그중에 한 40억 원 정도는 모바일로 이렇게 발행할 예정이어서 더 유통은 잘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서산시가 굉장히 좀 뭔가 젊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아이고,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올해 서산 지역에 돌아보는 것 중에 탑3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산 대산공단에서 굉장히 많은 화학사고가 올해 유난히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유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동안 몰랐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다른 때보다 좀 많은 화학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 금년도 보면은 뭐 페놀이 유출되는 사고도 있었고 유증기 유출 사고도 유증기 있어요. 유출 사고도 있었고 암모니아 유출 사고도 있었습니다. 시장으로서 시민들께 늘 죄송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특히 한화토탈의 유증기 사고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서산시가 시장이 잘 대응한 거야? 이런 평가 질책을 주셨을 때 정말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네.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한 번 넘어진 돌부리에 두 번은 넘어지지 말자. 똑같은 사고가 났을 때 나면 안 되지만 네. 전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네, 네. 다부지게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사고와 관련된 대응 매뉴얼들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많이 혼났던 게 재난안전문자 네.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했느냐라는 네. 평가가 있었는데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충청남도에서 재난안전문자를 발송 주체가 그랬죠. 예. 권한이 있었는데 건의를 해서 이젠 우리 시에서도 직접 발송하게 되어 있고요. 이후에 사고 때는 한번 또 시 자체적으로 하셨죠. 예. 하기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화학사고와 관련돼서 우리 시도 TF팀을 만들었고 아마 충청남도도 내년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팀을 아마 서산에 만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유해 화학물질을 실은 탱크롤이 차량들이 많이 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에 페놀 유출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도 이 물질이 뭔지 모르죠. 확인하기가 네.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유해 화학물질을 이동하는 차량에 QR코드를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어보면 알 수가 찍어보면 어떤 물질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이 화물 차량에 대해서 GPS를 좀 설치를 해서 화물차의 이동 경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들을 지금 하나씩 갖춰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또 기업체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아닐까 싶은데 기업체와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전보다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서산시에 신고하는 게 많이 늦었는데 이제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또 신고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고가 아닌 공장에 어떤 정비가 들어간다고 할 때도 우리 시에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가 주민들에게 또 안내 문자와 마을 방송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하나의 사례는 지난번에 대산 4사와 우리 시가 안전과 환경 분야에 8,0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사업들이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정말 기업들이 안전과 환경 분야에 이렇게 투자를 하나 확인하는 민간 점검단도 지금 구성이 거의 완료가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겁니다. 사고는 기업 활동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그럼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과 우리 행정기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서산시에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 네. 소음법이 이제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좀 통과했습니다. 서산 해미 지역 특히 이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군용비행장 소음 문제에 굉장히 시달려 왔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서산에 20 전투 비행단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국가 방위에 아주 중요한 시설이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군 비행기로 인한 소음들이 있지만 또 국가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참아주셨어요. 네. 그래도 실제 생활에서는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서 TV 시청도 어렵고 통화도 어렵고 어느 분들은 난청을 호소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좀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그렇죠. 3년에 한 번씩 네.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조금씩 받았는데 이번에 군소음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제 소송 없이도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보상이
네.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주민들에게 다소 좀 위로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정치권의 노력도 있었지만 서산시에서도 공동 대응을 좀 하셨잖아요. 네. 비행장이 이제 위치한 곳에 시군과 네. 함께 네. 뭐 그동안에 좀 어떤 노력을 하셨었나요? 전국에는 군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10월에는 충남도 주관으로 양승조 지사와 저희 시가 전국에 해당되는 지자체가 모여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어떤 촉구도 했었고요. 네.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국회의원들을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지역의 성일정 의원도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군소음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 시의 자체적인 노력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최소한 경로당에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소음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에 네. 피해 지역 마을에 군소음이 심한 지역 마을에 방음창을 지금 충남도와 함께 네. 설치를 하고 있고요. 거의 네.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네. 잘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너무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이런 소음법이 이제 통과가 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충남 방송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보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군소음법이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네,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 가로림만 문제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한데 뭐 이런 얘기들 흔히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5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서산시의 좀 아픈 손가락이 가로림만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었고 조력발전소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네, 지역입니다. 갈등도 뭐 굉장히 많이 있었고 한데 지금은 뭐 잘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국가 정원 그 관련된 해양 정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시는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로림만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리아스식 해안을 갖고 있었던 대한민국이었어요. 네. 그런데 많은 간척 사업을 통해서 메꿔졌죠. 이 해안들이 다 막혀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갯벌이 그나마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이제 가로림만이죠. 가로림만입니다. 대오지도 막혔고 촌수만도 막혔고 새만금 시아호 다 막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로림만은 해양보호구역, 특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적, 생태적 가치는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이곳을 어떻게 보존하고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 가로림만의 국가해양정원을 좀 조성하겠다 말씀하셨고, 양승조 충남도지사 그리고 저도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공약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남도와 우리 시가 기본 계획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은 앞으로 남은 절차는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좀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12월 말쯤 최종 결정이 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들은 좀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대통령님께서 우리 서산시를 방문했을 때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과 관련돼서는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 사업을 신청할 때 이 국가해양정원 사업을 1순위 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도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꼭 선정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예비 타당성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앞으로는 어떤 절차를 또 거치게 되나요? 타당성 조사를 해야죠. 네. 그러면은 금년도에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고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충남도에서 타당성 조사 사업을 했는데 경제성이
기준이 1이거든요. 네. 그런데 1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와 서산시의 판단은 에타 무난히 될 대상 것이다.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타당성에서도 경제적인 성과가 나올 거로 생각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거로 예상합니다. 네, 기준 이상은 아마도 나올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사업도 원만하게 국비가 확보돼서 추진될 것이라고 또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년이 넘게 시정을 운영을 하셨으니까 공약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선 7기 선거 공약이 87건이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시민 배심원제를 통해서 공약 확정을 또 한 게 있는데 네. 예, 평가를 좀 어떻게 본인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계신가요? 잘 이행되는 공약이 있고요. 아직 속도가 안 나는 공약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87건의 공약을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중에 21건의 공약들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공약을 할 때는 저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요구를 담은 거였거든요. 시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공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공약이 잘 이행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게 맞다 해서 공약 이행과 관련된 시민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서 공약을 평가하는 시간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에서는 우리 시가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도 받았고 시민 배심원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도 우수상을 좀 이렇게 수상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도 배심원들이 저의 공약과 관련돼서 심도 있는 점검을 해주셨는데 공약이 시민 배심원제를 통해서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도 사업이 좀 더 알차게 추진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시장님 연초에 이제 호시우행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내년도 화두는 어떻게 던지실 건가요? 호시우행이었는데요, 올해는. 아직 조금 연말까지는 남아있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제가 금년도 연초에 호시우행하겠다는 거는 제가 취임 1년 차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만드는 일, 그렇지만 쉬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주춧돌과 기둥을 세운다는 입장에서 호시우행하겠다라고 했는데 2년 차 들어서면서도 또 소고름처럼 느릿느릿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계획들이 완료됐고 특히 정부의 우리 지역의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사업의 속도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가 호시우행하는 해였다면은 소구름보다 말의 걸음이 좀 빠른가요? 그럼 호시마행? 네. 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의지로 내년도를 보낼 생각입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민선 7기 들어서 우리 시가 뭐가 변했지 하는 생각들이 많이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내년도 실탄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시의 변화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하고 우리 1600여 직원들도 지금 달릴 준비,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만 네. 더 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랜만에 프로그램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사실은 감기 때문에 좀 컨디션은 그러니까요. 네. 좀 그랬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충남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힐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어요. 잘 전달되셨고요. 네.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년도 서산시는 호시마행처럼 달리겠다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달리는 서산시를 지켜보고 함께하는 것은 주민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